자, 이번에는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SQ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SQL 인젝션에 대한 전형적인 공격 패턴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블라인드 SQL 인젝션에서 어, SQL 인젝션 한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사실 모르진 않죠.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SQL 인젝션을 공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DB 테이블 이름이라든가 컬럼 이름, 심지어는 패스워드까지 이렇게 뽑아내는 어떤 그런 테크닉인 이제 블라인드 SQL 인젝션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NoSQL 인젝션, 그러니까 SQL을 사용한 DB들이 있고 주로 이제 RDBMS들이죠. Relational DBMS이고 또 사실 이제 Relational DBMS가 아닌 어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런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쿼리 랭귀지, NoSQL 뭐 이런 어프로치들이 있고 그러한 쿼리 랭귀지에 대한 이제 인젝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이제 SQL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뭐 데이터베이스, DBMS, RDBMS 뭐 이런 게 뭐냐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슬라이드에 처음에 이제 DBMS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DBMS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검색하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권한 같은 거 부여를 해서 또 보안도 강화하고 데이터 중복도 방지하고 또 여러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에서 액세스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DBM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DBMS를 배우는데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릴레이셔널 DBMS, 관계형 DBMS가 되겠고요. 관계형 DBMS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SQL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질문을 질의를 하는 거죠. 쿼리죠, 쿼리.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가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SQL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의존한 어떤 쿼리를 주는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SQL이라고 하는 Structured Query Language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실제 DB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보통 RDBMS 같은 경우는 B+3라고 하는 특별한 자료 구조로 보통 저장을 하는데요. 그런 내부 어떤 자료 구조를 모르고도 얼마든지 검색도 하고 데이터를 인서트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어떤 하이 레벨의 쿼리 랭귀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SQL인 것이죠. 그래서 SQL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SQL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SQL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DBMS하고 SQL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냐면, 당연히 이제 웹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통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뭔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고 또 이제 로그 아웃을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접속을 해서 또 그 전에 접속했던 그런 것에 이어서 어떤 이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서비스를 진행하는 상황, 또 서비스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잘 관리하는 방법은 DBMS, 특히 이제 릴레이셔널 DBMS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릴레이셔널 DBMS로 저장된 그런 데이터들을 웹 어떤 HTML이나 어떤 버튼이나 뭐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쿼리를 하고 뭐 추가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데이터를 뭐 추가해 주세요, 검색해 주세요. 어떤 그런 액션이 취해지게 되겠고, 그러면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는 그러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에서 UI 액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SQL이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죠.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죠. SQ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뭐 쿼리, 또 인서트 하세요, 딜리트 하세요, 그런 커맨드로 바뀌는 것이죠. UI의 액션이 그런 쿼리의 SQL 문법에 맞는 어떤 일종의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DBMS에 전달이 되면 여기 이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릭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인서트하고 딜리트하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RDBMS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딱 중간에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게 SQL 랭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QL이 뭐 여러 가지 SQL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까지죠. 슬라이드 12번째 슬라이드까지 SQL에 대한 뭐 주요 내용들이 좀 슬라이드 있는데, 요걸 따라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웹3 스쿨의 SQL 튜토리얼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제 SQL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플러스 SQL 인젝션 하면 나오는 형태의 어떤 쿼리들이 있거든요. 뭐 유니언을 쓴다거나 select from where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뭐 insert, delete, 그다음에 테이블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뒤에 blind SQL 인젝션 할 때는 어떤 string length를 구한다거나 ASCII 값을 구한다거나, 그다음에 SQL 펑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SQL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는데, 여기 이제 웹3 스쿨 웹사이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3 스쿨은 그냥 W3 스쿨하고 SQL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아마 제일 첫 번째 링크로 뜰 거고요.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SQL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인서트, 딜리트하고, 리트리빙은 이제 가져오고, 그럴 때 사용하는 어떤 일종의 표준 랭귀지다. 정말로 표준 랭귀지예요. SQL 굉장히 표준 랭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QL은 당연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죠. MySQL, SQL 서버, 오라클, 포스트그레스 등등 다양한 데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정도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 그래서 이제 SQL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고 조작하기 위한 인서트 딜리트를 한다는 뜻이죠. 하기 위한 표준 랭귀지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 마디 설명이고, 두세 마디 설명을 해봐라 SQL로 하면은, SQL은 일단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 이 정도는 좀 알아도 좋겠죠. 되겠고, 액세스 매니플레이트 한다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시 스탠다드다. 1986년도 안시 스탠다드가 되었고, 지금은 뭐 87년도에 뭐 ISO 스탠다드가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뭐가 있죠? 그런 내용이 있죠. SQL 2011이라고 하는 건가요? 확인한다고. 생각했던 좀 다르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SQL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쿼리 하는 거죠. 쿼리.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가져와줘. 이렇게 쿼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추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한 거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게 레코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Relational Database System, RDBMS, RDB, Relational Database, RDB, MS는 빼고, RDB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테이블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테이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각각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러면 그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테이블은 여기 각 컬럼에 이름과 타입이 달려 있어요. 사실 여기 타입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id다 그러면 뭐 스트링 타입을 갖고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이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연락처다 그러면 뭐 숫자일까요? 뭐 스트링일까요? 아무튼 각각의 컬럼 이름과 타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스키마라고 부르죠.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그 테이블의 형태가 요러요러한 타입의 컬럼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키마, 말 그대로 틀인 거죠. 틀. 그게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키마에 맞게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고요. 그랬을 때 요거 이렇게 수평으로 한 줄, 요걸 뭐 로우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레코드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하나를 전체를 레코드. 전체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레코드. 그 테이블마다 한 줄 한 줄. 테이블이 다르면 스키마가 다르면 또 뭐 어떤 거는 3개의 컬럼, 어떤 거는 5개의 컬럼 뭐 당연히 다를 수 있겠고. 그 어쨌든 어떤 특정 테이블의 레코드를 인서트도 SQL 가지고 인서트해라라고 하는 어떤 식을 쓸 수 있고, 업데이트해라라고 하는 식을 쓸 수도 있고, 뭐 딜리트해라 이것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테이블, 아까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테이블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뷰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 뭐 베리에이션이 있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SQL 인젝션에 관심이 있어 하는 SQL의 특징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SQL을 내가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당연히 DB가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이제 트리비얼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RDBMS 설명했는데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example로 RDBMS가 뭐라는 이야기인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customers 런을 한번 해볼까요? 런 한번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ustomers라고 하는 select star from customers 하면 select customer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게 이제 요건가요? 요게 스키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컬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가 1번 레코드, 커스텀 아이디가 1번인 레코드, 2번인 레코드를 해가지고 저 끝에 가니까 몇 번까지 있습니까? 91개의 레코드로가 지금 들어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커스터머들이 여기 있네. 레코드 수가 91개가 있고 다 가져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커스터머스에서 지금 이게 다 커스터머스 지금 들어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select from하고 customers는 테이블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ar는 모든 컬럼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됐죠? select star from은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SQL 키워드는 case sensitive, insensitive하다라는 이야기죠. 대소문자 안 가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이 가끔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some database system require semicolon at the end of each statement. 끝내는 일종의 식별 구분자이시죠. 자, 이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SQL 뭐 키워드니 뭐 펑션이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select가 알아야 되고, update, delete, insert into, 뭐 create database, 그 다음에 create table, 그 다음에 뭐 사실 alter database, alter table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migration 같은 거 할 때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drop table
이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퍼포먼스를 위해서 중요한데, 우리는 글쎄 모르겠어요. SQL 인젝션하고 인덱스하고도 관련이 있게 어떻게 좀 해킹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찾는 검색을 빨리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인덱스도 만들기도 하고 드롭하기도 하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SQL 커맨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좋은 이그젬플 있네요. 커스터머스에서 지금 보면 컬럼이 요거를 스타로 한번 해볼게요. 스타로 하고 실행을 해보면 컬럼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커스터머 네임하고 시티만 관심 있다고 이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네임 요것과 요것만 뽑아내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 네임과 시티 이렇게 이제 뽑아야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려운 거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텍스가 어떻게 됩니까? select하고 컬럼 이름들 쫙 나열하고 테이블 이름을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선택해라 이거는 이제 스타를 쓰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distinct 이런 것도 좀 재밌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커스터머의 컨트리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해볼게요. distinct 빼고 그러면 이제 막 쫙 나오는데 여기 저머니, 멕시코 이제 똑같은 나라가 이렇게 겹쳐 여러 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레코드가 91개였었는데 91개의 컨트리가 다 다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디스팅트한 걸 가져오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만 가져오고 싶다. 나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디스팅트 옵션을 쓰면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다 하나로만 하게끔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데모 테이블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같은 걸 가끔 하고 싶을 수 있죠. 이거 좋은 이그젬플인 것 같은데 카운트 나라가 몇 개인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있고 아까 뭐였었죠? 이렇게 쓰네요. 카운트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버리네요. count 이렇게 하고 이렇게 run SQL 아이고 왜 에라네 distinct country 이거 빠져있던 것 같은데 distinct keyword in 이렇게 return 아마도 여기 웹브라우저상에서는 지원 안 되는 있습니다. 스킵하겠을게요. 여기는 여기 실행되는 게 없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어쨌든 카운트에서 또 개수 같은 것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where가 중요하죠. where가 이제 select from where 요 셋상이 이제 기본적인 SQL 문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customers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들을 다 가져와 말이죠. 근데 단 조건은 컨트리가 멕시코여야 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멕시코만 나왔잖아요. 그죠? 멕시코만. 그래서 멕시코인 CUSTOMER 커스터머 네임하고 뭐 할까? 뭐 어드레스 이렇게 할까요? 이것만 가져와봐.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의 이름과 뭐 주소만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select from where가 가장 기본적인 쿼리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lect from where. select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럼 이름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해주면 되고 from table name하고 where에다가 이제 조건을 이제 달아주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커스텀 아이디가 1번인 레코드만 가져와. 당연히 이제 아마도 커스텀 아이디는 다 이제 유니크 할 테니까 레코드 하나만 리턴 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커스텀 아이디 equal 1 이렇게 썼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든지 커스텀 아이디가 80보다 큰 거 우리가 91개였으니까 11개가 나와야 하는 게 맞겠죠. 81번부터 91번까지 그죠?
얼마든지 이런 오퍼레이터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 뭐 between, 뭐 like, in, like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city like 뭐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city가 s로 시작하는 거, 뭐 대소문자는 안 가리는 모양이죠. 그다음에 퍼센트가 SQL문에서 일종의 와일드 카드처럼 스타 같은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로 시작한 것들만 지금 다 했죠. 여기 보니까 상파울로도 있고, 뭐 짤스부르크도 있고, 세비야도 있고, 지금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S로 시작한 것들만 뭐 해라. 근데 그게 이제 like 정규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between도 해볼까요? between. price, product라고 하는 테이블에 일단 한번 다 가져와 볼까요? 프로덕트가 몇 개죠? 77개죠. 그런해서 뭐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프로덕트 이름이 있고, 뭐 서플라이어 아이 누가 공급하는지, 그다음에 카테고리는 뭔지, 단위, 뭐 프라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50에서 60 가격이 50에서 60 사이인 거. 이거 두 개밖에 없네. 뭐 이렇게 이게 뭐예요? 만지 뭐 드라이데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between이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 거. in도 재밌겠네요. 파리거나 런던이거나 시티가. 그렇죠. 런던, 파리, 런던, 시티 이렇게 이런 것들도 오퍼레이터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더 바이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둘만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에서 다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뭐 프라이스가 인서트 한 순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 늘었다 줄었다 막 이렇게 뭐 대중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가한 순서일 테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order by price라고 하면 깔끔하게 쫙 뭐 2.5부터 제일 비싼 게 뭐죠? 263.5 뭐 달러인지 뭐 원인지 이런 것도 있고요. order by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select from order by 해서 column 1, column 2 그다음에 ASCI descend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ascending하고 descending 해가지고 오름차순일 거냐 내림차순일 거냐 그거 지정하는 거네요. 그죠? 될 것 같고요. descending도 해보고 order by price descending 뭐 이런 식으로 뭐 alphabetical 순서 같은 거 정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커스터머에서 다 가져오는데 컨트리는 스페인이고 뭐 커스터머 네임은 뭐 G로 시작하는 거로 가져와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딱 두 개가 있네요. 커스터머 네임이 G로 시작하고 있고 스페인 출신이고 있네요. 오아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스페인 출신이거나 G로 시작하거나 그럼 다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nd, or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 and, or, not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화가 그다음에 나오나요? 오화가 이제 조금 여러분 SQL 인젝션 할 때 이제 자주 만나겠죠. 엔드나 오화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막 복잡한 걸식도 이렇게 쓰네요, 그죠? 컨트리가 스페인이고 엔드 괄호 열고 요거 또는 요거 커스터머 네임이 G로 시작하거나 R로 시작하거나 not이라고 하는 것도 컨트리가 스페인이 아닌 것만 다 또 골라내라 그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회어절 안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터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insert into예요. insert into values. 그거 insert into values. 그래서 여기 뭐 여기 좀 실행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뭐 하나 example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도 넣을 수 있지만 더 제너럴하게는 보통 이렇게 넣습니다. 레코드 하나를 다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컬럼을 다 넣는 것이죠. 레코드를 넣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컬럼을 넣는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테이블 이름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코드에 나열된 모든 컬럼들에 해당하는 이제 밸류들을 이제 이렇게 쓰면 insert into table name, values 그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제 쓰면 추가가 되겠다 이야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customer name, contact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country 요것만 이제 지정을 하면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가 뭐 없이 자동으로 요 나머지 것만 지정을 하면 지금 현재가 92까지 커스터머 아이디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93하고 이제 요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요 커스터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인크리멘트 돼가지고 알아서 결정이 되고 나머지 뭐 커스터머 네임이나 컨택 네임 같은 것들만 다 지정을 해주면 보통 이제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인서트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컬럼만 또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컬럼들에 대해서는 뭘로 채워줘야 되느냐 하면 뭐 보통 널로 채워지고요. 멀티플 로우스도 이렇게도 하는군요.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꺼번에 추가를 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인서트 하는 거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요 앞에서는 select from where로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인서트 하는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null value보다는 null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그러겠죠. is null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테이블 이름 지정하고 셋하고 컬럼 이름에 어떤 밸류, 컬럼 이름에 어떤 밸류 이런 식으로 쫙 나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거는 것이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다 가져올 것이고 그 각각의 레코드에 대한 컬럼 원투 나열된 것들을 다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커스터머스라는 게 지금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치고 요 아래 뭐라고 돼 있죠? 커스터머 아이디 1번을 보통 이제 하나를 바꾸겠죠. 1번에 이름이 알프레드 뭐 푸터키스티라고 돼 있는데 알프레드 슈미디트로 바꾸고 시티는 베를린인데 프랑크푸르트로 바꾸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꿨더니 이제 look now look like 바꾼 결과는 지금 안 보여주는 거죠. 컨택트 네임이군요. 커스터머 네임이 아니라 컨택트 네임. 요거겠요. 마리아 앤더스라는 컨택트 네임인데 그거를 지금 알프레드 슈미드트로 바꿨어요. 시티는 프랑크푸르트로 바꿨고. 네. 요 레코드를 찾아서 요거랑 를 제가 지정한 값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한 신텍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컨트리가 멕시코인 거에 컨택트 네임은 다 주황으로 바꿔라. 이게 다 바뀌었네 이렇게. 네. 조건이 뭘 걸어놨었죠? 조건이 컨트리가 멕시코인 나라. 요 두 개구나 두 개. 두 개가 주황으로 바뀌었군요 지금 이제 멕시코가 여기 주황이 아니었는데.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 딜리트 배워야 되죠. 딜리트는 delete from 하고 테이블 이름 쓰고 조건 이렇게 쓰면 돼요. delete from 테이블 조건. 조건에 맞는 거를 다 지워라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커스터머 네임이 알프레드 뭐 퍼키스테인 사람을 커스터머에서 지워라. 요거 하나죠. 1번만 지워지고 2, 3, 4, 5는 남겠네요. 그죠? 이렇게. delete all record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아무 조건 없으면 다 지워지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지워라.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를 지워라 그러면 이제 drop 테이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delete from 이렇게 하면은 레코드 그 테이블이 지워지는 건 아니고 레코드를 다 지우는 것이고 이거는 drop 테이블 하면 그 테이블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select from where 검색하는 거, insert 하는 거, 추가, 새로 추가, delete 하는 거, update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쭉 가봅시다. 한번. 뭐 aggregate function, min, max, count, sum, average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까 count하고 괄호 열고 이렇게 했듯이. 그다음에 일일이 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긴 하고. 유니언을 해봐야 되겠죠, 유니언. 그래서 기본적으로 select from 하면은 이게 이제 쿼리하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where는 이제 조건인데 특별하게 조건을 걸지 않으면 select from만 하더라도 이제 검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레코드들의 집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레코드의 순서가 중요할 때도 있긴 하겠죠. order by 해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집합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테이블 1에서 뭐 검색하고 테이블 2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합집합을 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유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여기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서플라이어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지금 있죠.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어떻게 하자면 이렇게 했네요. 커스터머의 CT를 가져오고 서플라이어의 CT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 재밌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베를린, 멕시코 DF, 그 다음에 런던, 뉴오리언즈, 그 다음에 앤 아버, 요게 다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뭐 했죠? 커스터머스가 91개나 가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유년을 했고 음, 지금 셋이다 보니까 다 유니크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결과가 셋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set union or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where로 또 조건을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뭡니까?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컨트리가 점원인 경우에 city하고 컨트리 가져오고, 여기 다 점원일 것 같은데 여기는 suppliers에서 컨트리가 점원인 걸로 해서 지금은 city하고 컨트리 가져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유니언하고 그거를 city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sort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city하고 컨트리하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SQL 펑션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뭐 create database가 있죠. 뭐 drop database, create table이 있고, 그래서 테이블에 이제 컬럼들 이름과 해당하는 타입 같은 거 다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drop table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정도가 SQL의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SQL 인젝션, 특히 이제 블라인드 뭐 SQL 인젝션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 언급되는 SQL 펑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좀 몇 개만 좀 골라보면 ASCII, 주어진 캐릭터가 ASCII 캐릭터에 대한 ASCII 값을 리턴하는 것이죠. 랭스 같은 거 구할 수 있고, 스트링의 랭스. 그 다음에 뭐를 많이 사용하죠? 포매팅, 포매팅, 그다음에 서브 스트링 이거 사용하죠. 서브 스트링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SQL 튜토리얼을 가져와서 0, 1, 2, 3, 4, 5 TUT일까요? 봐봐야 되네.
TUT 맞네요, 그죠? 5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3인 서브스트링 가져와라.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select substr as extract string.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substring from하고 length, string start length 뭐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sub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한 번씩 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이고 web3 school SQL 펑션이죠. SQL 펑션. 그 다음에 뭐 length 같은 것도 당연히 쓰겠고요. ASCII도 볼까요, 그러면? ASCII 뭐 뻔하지만 커스터머 네임의 ASCII 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65. 첫 번째 캐릭터인 모양이네요. 첫 번째 캐릭터. A가 65니까 뭐 B가 66이니까 말 되네요, 그죠? 7인 모양이고요. ASCII 값 같은 거 구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length도 말할 것도 없고, length SQL 튜토리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substring 인덱스가 뭐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이 나타나는 거를 뭐라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거니까 WW라는 모양이죠. 두 번째 거 하면은 W3 school 이렇게 나올라나? 한번 볼까요? W3 schools,까지 나오는 거군요. 앞에 거는 안 없어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ucase, upper 뭐 이런 거 있고, numeric function 그래도 있을 만큼은 있고, date function 뭐, 그래서 슬립 같은 거. 이거는 표준이라기보다는 좀 스페시픽한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 함수인가 보다. 그러니까 잠깐 딜레이를 먹이는 거, 뭐 이제 그런 함수 슬립이 여러분들 보통 쓸 수가 있고요. 일단은 어드밴스드 펑션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나열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정도가 SQL에 대한 이제 오버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알면 이제 뒤에 나오는 SQL 인젝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 이해하면 되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